특근모를 팬데믹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지목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이 또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내 대학들이 2학기도 비대면 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민운동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누명을 쓴 퇴직 경찰관에게 현직 경찰관이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지목되면서 10여 년 전 정책 화두였던 지속가능 발전이 다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2,750만 명, 사망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팬데믹 공포는 긴 세월 인간의 소통과 생활 방식을 뒤바꿨고 이에 따른 산업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에 없던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시대는 180도 변한다. 그런데 이 시대 변화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변종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지구의 환경. 이대로 가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집니다. 지금에 있는 이 코비드19는 습도하고 온도에 그냥 전 계절을 갖다가 최저화시켜 버렸어요. 변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그냥 이제 바이러스로서 계속 이제 매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 정책 화두였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충북에서도 맞춤형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도 등장했습니다. 환경 재앙을 극복하고 성장의 새 판을 짜야 할 중요한 시점에 모든 걸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자문기구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수많은 정책들은 방향과 목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사뭇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충북에서 추진될 그린과 디지털 뉴딜 사업은 우선 3,270억 원 규모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당분간 비대면 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변 상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활기를 잃은 주변 상가에서는 휴업이 속출하고 원룸에는 빈 방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도서관. 들어오는 학생들은 손소독을 거쳐 체온을 재고 나서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자리도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염성이 높으니까 강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좀 불안하긴 해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마다 2학기도 비대면 강의로 시작되면서 도서관을 제외한 캠퍼스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2학기 개강 특수를 기대했던 주변 상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학교 주변 식당가에는 인적이 드물고 문을 연 식당 안에도 손님 대신 빈자리만 넘쳐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그래도 2학기 때는 어느 정도로는 그래도 그 정도로는 풀리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했죠. 이 정도로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안 하던 배달도 하고 직원 채용도 줄여보지만 결국 영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서 아예 자재비하고 인건비를 납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만 납부하고서 그냥 휴업 처리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차라리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맘때면 빈방 찾기가 힘들었던 원룸촌도 학생을 구하지 못해 비상입니다. 세입자를 찾고 있는 광고는 넘쳐나고 이미 세를 놓은 곳마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 절반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학생들이 일단 가니까요. 안 오니까 계약했다가도 가고 이제 와서 입주했다가도 짐 싸갖고 엊그제도 여기 두 사람 가는 거걸 중학생들 좀 많이 알았고. 손꼽아 기다리던 2학기 등교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무산되면서
방학은 있어도 불황은 없다던 대학가 상권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 내 20학교 이상 초등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부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운영해온 20학급 이상 초등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학생 수의 3분의 1까지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는 20일까지 부분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1일 이후 등교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야외 집회도 자제되는 분위기인데요. 청주의 한 시민단체가 온라인 비대면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또한 새로운 언택트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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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이나 기자회견장이 아닌 작은 카페에서 집회 시위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 수십 명에게 전달됩니다. 미세먼지 해결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온라인 비대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청주시도 반대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자 진행으로 대표 발언과 미리 제작한 단체 회원의 영상 편지, 전문가 인터뷰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지금보다 온실가스가 20%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 청주시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과의 현장 연결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깊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충청북도가 지난달 말 내린 10명 이상 5개 집회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첫 온라인 비대면 집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민단체도 새로운 언택트 운동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순사라는 모욕에 항의하다 공무집행 방해 누명을 쓴 퇴직경찰관의 억울한 사연 저희가 추적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피해를 주장한 후배 경찰관이 폭행과 무관한 진단서를 낸 것도 모자라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은 먼저 합의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동료 경찰이 맡고 있었는데도 환갑인 노승일 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경찰관. 이 진단서를 근거로 노 씨를 구속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정에도 폭행으로 허리를 다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엄벌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 이미 사건 발생 2주 전 운동하다 다쳐서 받은 판정으로 폭행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낸 건 상해 원인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해 진단서와 양식 자체가 다른 일반 진단서였던 겁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진단서는 아니죠. 진단서 자체를 폭행 진단서로 띄워달라는 진단서는 아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더 아파서 그러니 진단을 띄워달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폭행 진단이 아닌 건 맞아요. 석연찮은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노 씨를 구속해달라는 청원을 낼 때까지만 해도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던 경찰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노 씨에게 빨리 합의하라며 거액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4주 진단에 대한 병원 치료비 400만 원과 재활운동비 100만 원, 여기에 위자료 500만 원까지 무려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예금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취정에 의해서 무죄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건데 법을 아는 경찰관이 어떻게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그 내용 증명은 받는 순간 이건 협박이다.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 유도를 금지한 경찰청 복무 지시에 정면으로 어긋난 합의금 요구.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라도 그걸 빨리 끝내고 잊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1심 선고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1심 선고 나오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보낸 거예요. 이 사건 잊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지시를 무시한 채 거액을 요구했던 경찰관은 무죄가 확정된 노승일 씨가 반대로 보상을 요구하자 비용은 국가에 청구하라고 답했습니다. 곳곳이 의혹투성이인 수상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충주경찰서 누리집과 SNS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파장은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가 법인택시 노조와 함께 충주 지역 5개 법인택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이들은 충주 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은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만 인정받고 있어 실제 시급이 4,000원에서 5,000원꼴에 불과하다며 택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의무화된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에 최저임금 위반부터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이번 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돼 방역당국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일부터 12개 고위험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노래방과 PC방 등의 영업이 재개됐고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실내 집단 운동시설과 뷔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코레일 충북본부 폐지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코레일 광주 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대구 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통합하면서 유독 충북만은 거꾸로 대전 충남으로 통합하려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도 성명을 내고 제천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엄태영 국회의원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코레일 충북본부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에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177명을 선발합니다. 지난달 5일 사전 예고한 선발 예정 인원 160명보다 17명이 늘었습니다. 분야는 유치원 15명, 초등 75명, 특수학교 유치원 35명, 특수학교 초등 52명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특수학교 교사 정원을 17명 늘려 선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양군 단양읍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계획안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단양군이 도시설계학회 의뢰에 받은 계획안은 5년 동안 455억여 원을 들여 구경시장부터 도심 291m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폐업한 단양 서울병원터에 주상복합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벽화거리 조성, 강변 벼룩시장 등을 추진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단양군은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와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추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이 확대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중학교는 수업의 30% 이상을, 고등학교는 5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하라고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원격 수업이 부실하다는 학부모 불만이 높아지자 교사들에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제천시에 기탁된 지원금 9억 원이 수혜민에게 배분됩니다. 제천시는 전국 각지의 기관, 단체, 개인이 보내준 지원금 9억 원으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입해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혜민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